안녕하세요. 여기는 시니어 이야기 채널 정든 골목입니다.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억 하나쯤은 가슴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첫사랑만큼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드물죠.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어떤 말투였는지, 심지어 어떤 향기가 났는지도 오래오래 남습니다. 오늘 사연은 67세 여성 박 기자님이 보내주신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흐르지만 마음속에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내가 19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내 미용실에 취직을 했는데 그 사람은 미용실 건너편 시계방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아마도 21살쯤 되었을 겁니다. 당시엔 모두가 힘들게 사는 시절이었기에 젊은 나이에 가게 하나 맡아서 시계를 고치는 사람이라니 괜히 더 멋져 보이더군요.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나와 눈이 마주치면 아주 짧게 웃어주곤 했어요. 그 웃음 하나에 내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파마약 냄새와 드라이기 소리 속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나에게는 첫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말을 처음 건 건 내가 먼저였습니다. 미용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건너편 시계방에서 그가 나왔어요. 물을 뜨러 온 것 같았죠. 나는 괜히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시계방 일 어렵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조금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잠깐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계는 고장나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고장나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하루가 시작된 건 그 날 이후로 우리는 마주치는 빈도가 조금 더 잦아졌습니다. 건너편 가게에서 서로 눈인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의 봄바람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미용실은 늘 정신이 없었지요. 아침 일찍 문을 열면 파마하러 오는 아주머니들, 그 다음엔 커트하러 오는 남학생들, 점심을 먹을 틈도 없이 움직이던 시간들 속에서도 가게 밖으로 그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장날이면 시장이 붐볐고 우리는 각자의 가게에서 일하다 짧은 틈을 내어 같이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뭐 대단한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건네줄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말이 적다고 해서 마음도 작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눈을 피하지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어느 날 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나는 파마약 냄새가 너무 싫어요. 하루 종일 그 냄새에 코가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며칠 뒤 그 사람이 손수건 하나를 건넸어요. 작고 하얀 손수건에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파마약 냄새 날 때 코 막으세요. 나는 그 손수건을 받으면서 웃는 얼굴을 숨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 작은 손수건 하나에 담긴 따뜻한 배려는 오랫동안 내 마음을 데워주었어요. 그게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매일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사람도 어느새 나를 찾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름이 오기 전, 우리는 동네 근처 저수지 근처로 산책을 간 적이 있어요. 일 마치고 늦은 저녁, 장마 전이라 바람이 선선했지요. 물가에 비치는 별빛, 바람에 흩날리는 버들잎 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걷는 우리 두 사람. 그 사람은 그날 내 손을 처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는데도 그 온기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닿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과 눈을 맞출 때마다 가슴이 떨렸고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평범한 20살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시계방 앞에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었습니다. 처음엔 며칠 쉬는가 보다 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가게 앞에 짐을 싸고 있는 걸 봤어요. 나는 뛰어나갔죠.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가게 주인이 정리를 하게 돼서 형이 있는 서울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갑자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그날 강가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발소리만 들리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은 걷다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자 씨, 나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편지할게요. 기다려 줄 수 있겠어요? 나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차올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내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잠깐 머뭇거리다 돌아섰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 본 날이었습니다. 서울로 떠난 뒤 그 사람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매달 한 통씩 시계방 옆 미용실에서 보았던 나를 조용히 그리워하고 있다고 쓴 글, 서울살이가 얼마나 빠듯한지 형과 함께 조그만 시계 가게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통 한 통이 내게는 그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오던 즈음 편지가 끊겼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아무런 연락 없이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나는 기다렸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그리고 1년.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장 없는 편지를 몇 통 더 보냈지만 그 어디에서도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바쁘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남자, 말수가 많고 성격도 급했던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은 성실했고 내 가족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미용실도 그만두고 남편이 하는 식당 일을 도왔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살다 보면요. 사랑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돈, 시간, 아이들, 어르신, 고장난 보일러, 수시로 찾아오는 병원 일정, 그 속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삶은 평탄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장성하고 남편은 병을 얻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자니 그 사람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봄날의 그 눈웃음, 젓가락으로 고기 건네주던 손길, 그리고 손수건에 남았던 향기. 그 사람이 준 손수건은 오래전부터 내 서랍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랬고 향기는 다 사라졌지만 그 시절의 감정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지요.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다 그 사람이 보냈던 첫 번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희자 씨, 저는 지금 하루가 얼마나 긴지 처음 느껴요. 당신을 못 보면 하루가 길고 당신 생각을 하면 하루가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당신을 100번쯤 생각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껏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 남아있던 그 감정, 그 첫사랑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어딘가 숨어 있다가 그 편지 한 장에 툭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인터넷에 몇 번 검색해 봤습니다. 혹시나 어디에서 시계방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이 몇 명 나왔지만 사진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과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한 번은 이름을 검색하다가 비슷한 주소가 떠서 밤새도록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편지를 써야 할까? 혹시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불편을 줄까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은 참 잔인하면서도 조용히 흐릅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도 주고 그리운 사람을 기억 속에만 남겨놓을 줄도 알게 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꿈에서도 가끔 만납니다. 어느 봄날의 저수지 근처 별빛 아래서 아무 말 없이 걷던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고 그 사람도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조용히, 깊게, 오랫동안.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사랑만큼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대단한 미래도 없었지만 단 하나, 마음만큼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 눈만 마주쳐도 하루가 달라지던 감정. 지금은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없기에 그 시절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이 들어 외로울 때 혼잣말로 자주 그 사람을 부릅니다. 수철 씨, 잘 살고 있나요?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한동안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전화를 해오고 손주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늘 공허했지요. 그런 날이면 그 사람이 보낸 손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어리고 순수한 내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편지를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느꼈고 지금의 외로움을 이겨낼 작은 힘을 얻곤 했습니다. 첫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기억이 됩니다. 함께하지 못했기에 더 오래 기억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순수하게 남아있지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찾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든 그가 행복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쩌다 한 번쯤 나를 떠올렸던 날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았지만 선명했던 봄날, 시계방과 미용실 사이에서 오갔던 눈빛,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겠지요. 나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얼굴도 흐릿해졌습니다. 눈가의 선이 어땠는지, 웃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함께 국밥을 먹던 기억이 떠오르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이치면 강가를 걸으며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 하나로 나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이제는 조용히 꺼내어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하나쯤 있으신가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마음속에 따뜻하게 살아있는 사람,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고 고맙다고 전하지 못했던 그 사람, 이제는 그 마음을 꺼내 놓아도 좋을 시간이 아닐까요? 저희 정든 골목은
그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 가슴속에 묻어두셨던 말,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평범하지만 진심이 담긴 하루의 기억까지도 모두 소중한 사연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 무언가가 울컥했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글로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정든 골목은 앞으로도 매주 조용히 그리고 깊게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